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 시사판 무한도전이다. 이렇게 제가 애칭을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쪽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기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비결은 많은 분들이 이 섭외의 비결을 물어보더라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섭외의 비결은 단독으로 모신다고 하고 모십니다. 네. 와보고 깜짝 놀라지. 와보면 깜짝 놀라요. 뭐야, 저 사람 왜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떠나고 나서 작가를 그렇게 또 조집니다. 저희는 뭐 뒤가 없으니까. 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만한 이야기의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체육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가지고 더 라이브 그렇게 그러니까, 또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거기 지금 제일 많이 나와.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아, 더 라이브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박지훈보다 많이 나오네요. 예. 제가.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당일 섭외도 나오니까. 그런 게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아, 그게 경쟁력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우리를 낳아주신 아유. 예,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엄마 반갑습니다. 아유, 김엄마.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근데 뭐 이게 시작하기 전에 광고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없습니까? 그 금요일만. 금요일만. 네네. 금요일만 본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광고 때문에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광고만 봅니다. 광고만 봐요. 금요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광고가 좀 재밌습니까? 아무래도 그 광고가 이게 그 요정에 좀 주목하나 봐. 뭐 저기 사실 그래요? 뭐 여성분에게.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됐고요. 네. 여성분에 특이하시네. 주목하는 것 같아. 네. 네. 대단합니다. 오늘은 뭐 기독교인 특집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인 특집이라는 게 어떤 저 의미일까요? 목사님이시고 우리 최진봉 목사님. 네, 장로님이시고 이택수. 장로님이에요. 이택수 장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김용민 전도사.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에 목사 수련생 이제 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강도사가 1년 남았어요? 됐어요. 1년 남았어요. 예. 오늘 뭐 본의 아니게 CBS가 됐네요. 네.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아유, 네. 뭐 과찬의 말씀인 걸 알고 뻥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인 사람들이랑 안 섞이려고 점잖게 가네. 김영민 나오고 하니까 야 깜짝 놀란 거야. 고개를 안 들어. 네. 점잖게 가시네. 섞이기 싫어요? 아, 천천히. 아니, 뭐 그래 도움되는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가. 이택수는 그러면 오늘은 데이터 네네. 위주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네. 선을 확실하게 확 그어버린. 가뜩이나 지금 불편한데 김용민이 종교로 엮어버리니까 화들짝 놀랐어 지금. 바로 옆자리야 또. 지금 선을 웬만하면 긋고 싶은데. 여의도 포장마차 아주머니들이 이거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네. 그 종교가 뭐세요? 저는 카톨릭입니다. 이렇게 또 예. 선을 그시는군요. 아주 저 종교 개혁 전이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나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엮는 엮어버립니다. 네. 아니 로마에 가서 딱 그 교황을 만나고 함께했던 그 모습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캐톨릭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병민과 문재인 대통령 융합이 잘 안 되는지. 아유, 네. 막막 엮입니다 지금. 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안 불러주시던데요. 부르면 뭐 맨날 그 스케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종편의 남자들인데 네. 종편 출연하는 날 부르면 어떻게 옵니까? 종편 출연하는 날만 골라서 부르시면 네. 아니 나는 종편은 그냥 지상파도 못 나가는데 난 왜 불렀어요? 나는 종편 지원하는 분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종편 나갈 수 있다. 이거 지원자까지 알려드리려고. 출연자뿐 아니라 김병민은 요즘 아주 핫하겠어요. 예, 왜요? 왜냐면 이제 뭔가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라. 바람이 불죠. 네, 거기에 또 김병민도 같이 또 새로운 이거- 세대로. 네. 이게 다 지난 4.15 총선의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새로운 세대 교체의 바람을 불었던 게 지금 빛을 보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렇습니까? 이제 중심에 김종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나 보군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성패를 갈랐던 건 4.7 보궐선거고 4.7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건 안철수 전 대표의 단일화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한 핵심 요인은 뒤처지고 있었던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대역전 드라마를 썼던 거고 그 중간에는 매불쇼를 통해서 오세훈이 떴던 거고 그만해라. 연결고리가 이어져요. 자 병민 씨, 네, 그만합시다. 네. 이제 어느 감사한 정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석이 됐는데. 아니 난 저 우리 김병민 저 위원께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이준석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 후보 이분 배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이렇게들 보는데 예.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굉장히 짙게 그 그림자가 보여요. 왜요? 아 이준석 뒤에. 이준석 뒤에 이거 새로운 아니 시각이네. 최근에 그 이준석 저 후보가 그런 말했지 않습니까? 저 지난 4.7 보궐선거 때 안철수한테 줄 선 선배들 네.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4.7 선거 당시 안철수 줄 선 사람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크게 흔들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봤을 때는 요거는 아 이렇게 이제 막 의혹 제기하면 종편 나가긴 편합니다. 종편도 좋아해 이런 거. 의혹 제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고 매불쇼에 있어요.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게 예.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하던데 그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때 김종인을 도왔기 때문에 뒤에 김종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영리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쫙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1년 하는 동안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직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죠. 네. 그 최고위원도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한 세간의 비판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죠. 너 유승민 게 아니야? 너 탈당했던 바른정당파지. 네. 너 부정선거 부정하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이거를 희석시키면서 보수층을 끌고 오고 지형직무를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오세훈이죠. 오세훈.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딱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바깥 진영을 향해 흔드는 안철수에 줄 섰던 사람들 당신이 보수를 망치는 거야. 이렇게 딱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씌워졌던 바른정당파, 탈당파 이런 프레임이 희석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내 평가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서 유승민계라는 게 사실 아니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희석 효과가 생기게 되죠. 영리한 정치인입니다.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그 맞아요. 약간의 그 질투가 반 숟가락 들어간 것 절대 같은데. 있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사실은 이 김병민 입장에서는 김병민 의원이 능력으로 보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무슨 그러나 말씀.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투 섞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김영민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공감을 그래요? 하는데 뭔가 두 분이 김종인과 이준석 두 분이 뭔가 교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가 있냐면은 그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런 발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권은 이준석 그리고 대선의 그 선거 관리는 김종인.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은 무리 없이 당을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저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하거나 또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텍스트로 옮기면 네.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가리고 볼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지금 뭐 자강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 교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는 예. 아니지라. 팩트를 하나 네. 얘기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건 맞아요. 이거 팩트예요. 예. 예. 하지만 그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림자가 짙다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친해지려면 누구 하나 씹을 사람이 필요한데 안철수 씹으면서 두 사람이 좀 가까워진 거 아닌가. 둘 다 유독 안철수를 싫어하거든. 네, 김종인하고 이준석 워낙 싫어합니다. 아니 전에 이 안철수의 상황이 있다. 부인 김미경 씨다 이렇게 이준석 전 최고가 얘기했을 때 네. 안철수 그 대표가 그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을 욕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쫓겨날 것이다 이런 뭐 말을 잘리게 했어요. 이렇게 이 성함이 그 부인 두 네. 분 성함이 똑같아. 네. 김미경.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신병자라고 안철수 정신병자라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 그렇습니다. 어디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예. 같은 내용이라도 용민이 형은 좀 자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좀 축약하는 버릇이 아, 있어서 축약. 정신이 나간 사람. 너무 길어요. 아, 예. 길어. 알겠습니다. 근데 김병민 의원님하고 이준석 후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우리 젊어 알고 보여야 보니까 더 10년이 후배인 줄 알았는데.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김병민이 나이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3살 많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 김병민하고 이준석 두 분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김병민은 인사를 참 잘합니다. 아, 그게 차이예요. 예의 바르다. 네, 깍듯하죠. 형님 방송에서 만나면 인사 못 받나 보다. 인사 안 해요 잘. 그래요? 바꿔야 돼 그거는 인사를 잘 안 해요. 아, 인사를 못 받나 봐. 그러니까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깍듯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병민은 그러진 않죠. 우리 우기 형님한테는 인사 깍듯이 하나요? 아, 저한테요? 네. 그런 적이 없죠 별로. 내가 먼저 하면 하던데. 아니 제가 오늘 솔직히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게 된 이유는 언제 불러주나 좀 기다렸다가 나온 면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당 대표가 전 된다고 보거든요. 이 흐름을 탔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겐 정말 직격탄입니다. 이거는 꼰대 정당이 되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굉장히 많은 하여튼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모토도 있고 또 컨텐츠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거는 반페미니즘이거든요. 우리 진영에서 반페미니즘으로 또왜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누구겠습니까? 정영진 총장님. 한남 충장을 반드시 영입을 해가지고 예.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아 나이가 많긴요. 저기 47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럼 반패비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기 앞서서 네. 그럼 여기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 아니 계실 것 사람 죄가 같아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싱글벙글쇼 하차했는데. 알았어. 죄는 여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 얘기 잠시 접어두고 그러면 이준석이 결국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된다. 생각하는 분 네. 그리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갈릴 수 있잖아요. 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누구 계십니까 여기? 이게 그때 김병민. 갑자기 기시감이 드네요.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녹화 녹음인데 아마 내일이면 다 나올 걸요. 매부쇼에서 라고 얘기하고 맞아. 뚜껑 열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됐잖아. 다 얘기했는데 다 뒤로 제가 맞았잖아요. 김병민만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네. 맞을까요? 그래서 계속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민의 선택은 김병민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쪽 손을 들면 그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네, 저는 당의 또 비대위원으로 있으니까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50% 이상. 이상이다. 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데이터에 근거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감이죠, 감. 순전히. 왜냐면 왜냐면 딱 느낌을 보면 최욱의 이 뭐죠 이게 매불쇼. 매불쇼에 옷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한번 딱 보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네. 라는 느낌이 확 들었던 거예요. 이 감이거든요. 감. 네. 어제 100분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감이에요. 어제 저녁에 100분 토론 혹시 다 보셨나요? 이게 나갈 때면 그제가 되려나? 뭐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더만요. 태도, 자세.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되냐면 그동안 왔던 거는 본인의 캐릭터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쫙 끌어당기고. 네. 근데 흔히 말하는 보수층들과 책임당원들과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거 유승민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오해의 불식 이런 거 다 씻어줘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확 말렸어요. 어저께 그걸 못했구나. 버스 얘기를 딱 그리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합니다. 나중에 탤런트하고 말든 말고. 딱 이러니까 유승문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느껴졌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쭉 돌면서 보수 중에서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에 전당대회하고 우리 일정 되려면 7월달부터 대선 열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7월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빨라도 7월 말에서 8월 얘기가 오늘자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만 했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책 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프레임이 확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 100%는 누가 얼마나 봐. 전당대회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들이 이거 갖고서는 우리 당이 책임당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20만 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자, 요 입당하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만 이틀이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 더 통 크게 폭넓게 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저께 안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누가 된다가 아니라 대세론을 확 탔던 게 꺾였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감. 저 김병민님. 지금 말씀하신 거 네네. 보니까 눈 감고 쫙 들으면은 그 워딩이 그 버스 떠난다. 그 워딩이 김종인의 워딩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안철수 저기 3월 안에 그림자가 입당을 또 하고 보인다 이거죠? 그랬었잖아요 그때. 별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양반도 별의 순간. 백분토론 별 때까지는- 소용없다고 하신 우리 저 이택수 대표님 계시죠? 네, 그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네, 데이터로 아, 갑니다. 네. 감과 데이터의 지난번 그러니까 총 전당대회 컷오프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JTBC 조사였는데 그때 전체를 오픈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층도 다 포함했을 때 그때는 30대 18 정도로 오세훈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12% 포인트 차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 왜냐하면 당심을 추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봤을 때는 41대 29였는데 실제 최종 결과 민심하고 당심을 50대 50 합친 전당대회 결과 컷오프 조사 결과는 정확하게 41대 29였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 그 조사가 지금 컷오프 이후에 나타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벌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을 가정했을 때 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한 10% 포인트 이상. 이준석 후보가 앞서고 앞선다. 있다. 그래서 남은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큰 변수가 없으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서울신문에서 지금 제목을 보니까 나경원, 윤석열 입당 가능성이 믿을 수 없어.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무슨 맥락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일보 등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뭐 7월 말 아까 8월 뭐 입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람은 나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네네. 나경원 후보는 근데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쪽으로 표가 몰린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원인이었겠죠. 아무튼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이준석이다. 바람은 계속 간다. 네, 데이터로. 팩트 체크 하나. 입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으로 가지 않으면 입당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이렇게 워딩이 잘라서 나온 근데 이제 거죠. 제목을 다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예, 그래서 예. 저도 텍스트를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예, 예. 제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의도적인 거죠. 언론에서 이준석으로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있는 언론은 기사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 맞아요. 됐을 때 보수의 판이 바뀌고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흐름이 확 왔는데 그게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데이터에 대한 허점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흥미를 좀 유발시켜야 되니까. 이 밥벌인데. 다음으로 데이터를 왜냐하면 데이터의 여론조사가 허점. 정확해요. 여론조사가 일반 투표랑은 맞는데 어. 이게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함정이 담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우리도 제가 우리 동네에 당원 모집하다가 현수막 많이 붙여놨거든요. 전화가 갑자기 많이 와요. 젊은 층들한테. 투표 지금 가입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한 30% 후반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전통적으로 과거에 가입했던 책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30% 후반의 지지층의 갭과 애당초부터 당원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갭이 한 반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투표는 누가 하냐? 책임 당원 돈 내고 있는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 2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쭉 몰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그 중에 샘플링을 뽑아서 하지만 샘플링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200명이 가든 300명이 가든 막 가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은 아니고 모바일로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나경원 우세다. 제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몇몇 여론조사를 딱 찝어보면 알잖아요. 형 거기 어때?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한번 찝어봤죠. 그랬더니 이 당심은 보수 지금 이제 쪽은 이제 체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게 나오니 당신과 민심이 같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라는 게 실제 당에 있는 투표하는 사람들의 진짜 당심 그리고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네. 그래서 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들은 네.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저 거죠. 김병민님 오늘 네. 저 출연자가 많으니까 말을 좀 짧게 하세요. 네. 저 다 했습니다. 그만이세요. 끝났습니다. 내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지금 최진봉 한 게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너 말을 네. 못하잖아. 근데 좀 짧게 해주세요. 아니 저 말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이 되면은 네. 우리 김 교수님은 하차하시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삭방. 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될 자 거라고. 우리 저 최진봉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데이터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건 예상치 못했던 결과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언론이 아까 지금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준석을 민다는 거죠. 그렇죠. 밀고 있어요. 그 그것도-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준석이 되면은 민주당 쪽에는 불리하다는 그렇죠. 판단이 불리하죠. 들어가는 바로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보수 언론 조중동 중심의 보수 언론들이 이준석 엄청나게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판을 바꾸고 대선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조중동의 목적이고 보수 언론은 그걸 계속 띄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일반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거 예비 선거에서 그렇게 저는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잘 안 보지만 네. 당원들 입장에서 그거 볼 거거든요. 토론회. 왜냐하면 선거 투표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지금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세대 교체론, 쇄신 이 부분만 계속 떴어요. 그 사람이 자질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세대 교체론, 쇄신 이 두 가지 프레임이 결국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프레임을 잡고 있으니까 면면 즉 후보 면면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대선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토론 과정에서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이택수 대표님은 이제 토론이라는 거는 네. 자신의 선택을 더 강화하는 측면만 있다. 이렇게 아까 그렇죠. 이제 설득 효과보다는 네. 강화 효과가 우리 최 교수님 앞에서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신문 방송학에서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번데기예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그렇지. 번데기 맞아. 맞네. 이 방송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아까 뭐 자질을 키운다 그러는데 저 표현을 좀 정제해 주세요 좀. 형님 이러니까 이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택수 대표님이. 김병민 같은 애들이 형 무시해. 아 이거 참.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컷오프 조사할 무렵부터는 이미 많이 마음의 결정을 한 8, 90%는 했을 이미 거라고 하고 보고요. 본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주변에 뭐 국민의힘 보좌관 뭐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쭉 물어보면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준석 지지하는 분들은 이준석 입장에서 어제 100분 토론 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준석 안 된다 뭐 이렇게 싸가지 없네. 예, 그런 걸 봐서는 지난번 이제 한 30만 정도 당원 이제 중에서 2,000명을 샘플링해서 투표를 한 건데 고르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10% 포인트 차이는 100분 토론이나 뭐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쉽게 뒤집혀지기는 어려운 네. 상황인데 어차피 그 토론을 보고 저 이준석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원래 안 좋아했던 안 좋아했던 사람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이준석 김병민처럼. 후보의 참 빙의를 해서 이제 본다면 한다니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참 선배들하고 TV 토론하는데 생방송 중에 100분 토론을 하는데 네. 4명의 중진 의원들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버르장머리 없게 네, 이렇게 네.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볼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막 얼굴에 땀도 나고. 이게 사실은 얼굴에 땀 나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TV 토론할 때 이렇게 땀 나는 게 안 좋아요. 미국에서 옛날에 TV 토론할 때도 대통령 후보들이 긴장하고 땀 나는 모습 보이면 감점을 자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 선배들하고. 아니 근데 그 이준석은 평소에 이제 싸가지 없음이 캐릭터인데 네. 뭔가 이제 땀 흘리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싸가지 없음을 좀 희석해 줄 수는 없을까요?
좋게 보는 분들은 또 계속 좋게 원래 좋았던 원래 사람들. 좋았던 사람들만. 근데 왜냐하면 그런 모습 자체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아, 그래요? 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하고 다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똑부러지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많이 이준석이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준석. 변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나는 이준석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그렇게 어렵고 하면 뭐 다 똑같죠. 아니 그게 최진봉이야. 100% 확신 못하는 건 알지. 누구나 혹시 다 그게 모르잖아. 최진봉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야만 종편에서 그렇지. 롱런할 수 있어요.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래야만. 아니 종편에서 살아남으려면 100%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100%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그게 다 최진봉입니다. 만들어 놓고. 요즘 언론의 그 보도도 그래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소송 안 당할 그 선탁이. 소송 안 당할 그런 수준의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아 근데 어떤 선거든 이게 보통 뭐 반 이준석, 찬 이준석 이렇게 가면 대체로 이준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렇지. 논란의 주인공. 나머지 세 분들이 어떻게든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맞는 찬반으로 것 같아요. 가면 결국은 이준석으로 맞는 가는 것 거 같아요. 아닌가? 지난번 보궐선거도 네. 사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인공은 오세훈이었거든요. 오세훈이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안철수 아니었어요? 뭔 시작은 안철수였죠. 1월달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작이 안철수. 매불쇼에 오세훈 시작이 오기 전까지는 안철수였다니까요. 뭔? 근데 흐름이 바뀌어요. 중간 그러니까 아직 이게- 열흘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준석을 싫어하는 거야? 안 싫어한다니까. 뭐야? 인사 안 해서? 4.7 보궐선거 때 우리들이 손잡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네. 앞으로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진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이 네.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이건 종편입니다. 그러나 뒤에가 주제 문장이에요. 그러나 앞에는 그냥 까는 거죠. 네, 요 주제 그러나 문장. 국민의힘이 보세요. 지금 조국의 시간으로 민주당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국이냐 아니냐 조국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2, 3년 그냥 가요. 보수 정당은 지난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냐 틀리냐를 두고 2년 3년을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지난날 4.15 총선에 엇거지로 미래통합당을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말만 통합이지 통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구현하고 4.7 보궐선거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친박을 속아내는 방식으로.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맞춰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여긴 만들었는데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맞게끔 근데 언어를 보세요. 구사해 주세요. 난참 근데 자칫 잘못 지금 전당대회가 다시 한번 과거의 탈당파냐 부당파냐 등으로 막 나뉘기 시작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 이 당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혁신의 바람을 가져가면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 번에 밀거나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균형을 맞추는 근데 겁니다. 균형을. 과거로의 회기의 첫 네. 포문을 연 게 나경원 후보 아닙니까? 왜요? 개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네가 되면은 네 뒤에 유승민 있잖아. 유승민 개파 논쟁이 거기서 만평이 비롯된 거 재밌게 아닙니까? 나오더라고요. 너가 아버지 뭐 이렇게 쭉.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나경원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뭐 땀 흘리네 이 사람. 별 공격도 아니고 땀 흘려. 당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보면은 그 얘기를 나경원 대표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얘기를 했더라. 여의도 사무실 누가 쓰고 있냐고 막 사람들이 포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당 내에서 있는 것들이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든 함께 딛고 넘어갈 수 있기 위한 전당대회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계속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은 저 이준석 그리고 한 분 김병민 의원만 나경원. 예. 네. 그리고 저 최진봉 교수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네. 이준석이 될 것 같은데 부디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인사를 안 하니까. 네. 정확하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흐름을 역행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요거 저희가 뭐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 용민 형님. 네. 그 이준석이 되면 네. 민주당에는 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사실 흐름 때문에 오세훈한테 진 거 아니에요. 네. 오세훈이 그 안철수를 누르고 그 기세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 이긴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도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준석의 그 바람은 지금
대권 주자들보다도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요. 이준석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하는 행보가 그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말하자면은 붐업을 못 시키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슈를 계속 빨아들일 거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젠더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을 가장 선명하게 네. 그래서 사실은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그동안은 지역 중심이라든지 뭐 이념 중심이었다면 이 세대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했단 말이죠. 전대미문의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정영진이 그 포문 연 건데 그거는. 내 밑에 있던 애들이 다 글로 갔어 그러니까 정영진 한참 밑에 상병쯤 됐지. 형이 참모총장이고. 그래서 정영진을 민주당에서 영입해야 됩니다. 영입을 해. 그거 말고 길이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거 말고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아니 지금 사실 그 지난 4.7 선거에서 몰패를 했지 않습니까? 몰패를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남성 세대들의 집단 민심 위반인데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LH 문제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불공정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젠더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님은 저 영진 형이랑 어울리면서 이 젠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요새 보니까 여기 아주 푹 빠져 계시더라고. 한번 잘려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거리의 만찬이 아니라 거리에서 지금 굶고 있어요. 거리에서 굶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약간의 이제 이준석 삐뚤어졌군요. 운이 좋은 게 이제 계속 어시스트가 옆에 있었어요. 진중권 전 교수, 그렇지. 그렇지. 강성범 전 개그맨, 그다음에 정세균 지금도 개그맨이야. 전 개그맨은 너무해. 그다음에 정세균 이제 후보가 또 장윤서 얘기. 오늘 또 박진영 전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이 히틀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누군가 이준석을 주목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고정 지식이 많이 저 사람 생겼습니다. 몇 배요? 저기 저 누구야 신지혜. 그 백분 토론에서. 네, 이게 신지혜 100분 토론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사실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백분 토론에서 젠더 이슈로 둘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네. 이준석이 좀 이긴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젠더주의에 대한 비평에 있어서는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네. 정말 굉장히 높게 공감을 하는 평가하는군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들어간 겁니다. 그 저기 네. 우리 집 앞에 정영진 동상을 세우려고. 이준석 당대표 되면 곧 입당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감이 많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네. 근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뭘요? 민주당의 그 이동영 최고위원인가요? 이 뭐죠? 이동영은 젊은 친구 청년 이동학. 이동 형이랑 같은 뭐 친척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분이 잘 누군지 몰라요. 네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와도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네. 쓰레기 전도사. 예. 그래서 진작에 한번 민주당 입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영진 씨요? 예, 이준석의 라이벌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의 젠더주의의 문제점 이건 사실은 진짜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그 논거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걸 다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도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2030 남성 세대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등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이유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피흡도 얘기 못하는 이런 구조 이건 사실이거든요. 네. 가장 생각이 다를 수는 날개점당이 있지만 돼버렸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말조차 못하게 하는 문화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지금 솔직히 민주당에서 뭐 30대, 40대, 20대 뭐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누가 페미니즘의 피흡을 얘기했습니까? 4.7 선거 이후에. 아니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론조차도 이건 금기시대요. 형님, 저 어차피 저는 이제 대선급이니까요. 당 대표 이런 건 안 하고. 6월 20 며칠에 어차피 대선 경선 접수를 그러니까 받습니다. 저쪽에서 검찰총장 나왔지, 나 한남 총장 나간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1대1 구도로 갑니다. 네. 총장 대 충장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어떻습니까? 내년 서울시장. 내년 서울시장. 네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한번 가야지. 한번 갈까요? 뭐 나오자마자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 아무튼 언젠가는 입장은 밝히긴 해야겠다. 분위기가 군부를 너무 떼니까. 너무 떼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김병민 위원은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네.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이 뭐 다 좋다 이거야. 네. 그런데 이 젠더 이슈로 이 성장하는 것은 뭔가 이 갈등을 좁히는 쪽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간다.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나 이거 다 봤지. 그런 아, 쪽으로 왜냐면-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하더라. 요거는 이제 김용민이랑 각이 좀 설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중권 교수가 나와갖고서 야, 니네 정강 정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럴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에 반하는 얘기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그게 들면? 근데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 젠더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할당제 폐지를 사실 들고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앞으로 공직 사회나 여러 정치권에서는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겠다가 아니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정강 정책을 담아냈고 그 정강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당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당의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이준석 요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이준석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할당제를 폐지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형 자체가 여성이나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할당제를 적용했는데 그 지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 지형을 바꿔야지 할당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청년 할당제를 비롯한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핵심이 할당제 폐지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도 청년 할당제가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보세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25이에요. 그 폐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민법상 20살, 20살이 되면 대학생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20살 대학생한테 야 너 당장 나가서 청년 정치해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나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47조에 2010년도 법을 개정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무조건 여성 한 명 의무 공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에 한 명의 여성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동네만 해도 요 공약은 참고로 이제 나경원 후보 공약입니다.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 있는데 아, 네. 그런데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의무 공천대를 담아내지 않으면 공정하게 경선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에 있었던 기존에 오래된 사람들이랑 붙어갖고선 20살 청년이 어떻게 이길 경선에 수가 들어갑니까?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 얘기를 그 이전에 한쪽으로 가지 말자는 그 거죠. 이전에 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좀 우선 존중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를 했는데 19등 한 사람이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21등 한 사람이 2등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례대표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얘기하는 거야. 지난 총선. 총선 비례대표니까 총선이지. 네네. 비례대표 투표를 했는데 네. 득표수 19등인 사람이 비례대표 1번이 되고요. 21등 한 사람이 비례대표 2번이 됐습니다. 아 정의당. 네네. 아, 여성, 청년, 뭐 우대 네네네. 이 원칙에 의해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성이고 젊으면은 1인 1표여야 되는데 1인 1점 몇 표가 되는 거고 그 나이는 들었지만은 남성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찍었지만 내가 찍은 표는 0점 몇 표가 되는 거야. 네. 이런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무너지는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라는 어. 게 제 이 내용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남녀 동수의 핵심은 비례대표에서 홀수 여자, 짝수 남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 차원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할당제 핵심이라는 건 사실은 남녀 동수의 기원이 이 비례대표대에서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갔던 것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 이렇게. 남녀가 왜 동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총장답다 총장다워. 남녀가 동등가 아니, 되는 진행자 이유가 갑자기 뭡니까? 끼어드십니까? 형 왜 그래 또 갑자기? 흥분했어. 아, 그런가? 김병민이랑 싸울 필요는 없지. 미안. 네. 형은 윤석열이랑 싸워. 근데 이 질문이 저는 아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 같아요. 말씀 얘기를 먼저 좀 하시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끌어서 젠더 문제로 딱 프레임을 설정하고 결국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요소들이 결국은 갖고 있는 불만들을 상대로 이걸 증폭시켜서 사회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할당제가 더 없었던 할당제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촉발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예를 들 게 뭐 있어? 있는 그대로 지금 시기 그래요. 아니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여성은 반여해야 된다. 뭐 몇 퍼센트 아니, 이상 해야 된다.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나왔어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정치 감이 아니라. 분야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관심이 많고 여론조사 응답률도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망생도 남성이 훨씬 많아요. 만약에 간호사 직종에 있어서 남녀 할당제로 하면 여성이 불편하게 1대1로 되면 남성을 많이 채워야 되면 여성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원하는 사람의 비율, 모집단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그 바람직성의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여성들도 이준석 후보를 나경원 후보보다 더 많이 찍거든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괴리감을 여성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 중에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총장님이라고 총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엄마들 할머니들도 네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1대1로 남녀가 비례대표 1, 2번을 나눠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는 또 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김병민이 이런 걸 좀 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집단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정치권에는 여성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애초에 그 지원 자체를 의지를 꺾는 측면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김병민님? 아니, 비례대표를 그런 방식으로 만약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봐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뭐 직군으로 치게 되면 법조인 직군, 아니면 나이로 치게 되면 50대 이상의 남성 직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로 할당하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한 남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 들고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그래요. 예,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들도 있고 저는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건 곰탕찍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공-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CCTV 뭐 CCTV 문제를 그렇지.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곰탕찍 성추행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네네, 다 스쳐 알고 지나가듯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재판 결과 구속이 되고 나서 네네네. 아내가 나와서 국민청원을 올리고 네. 이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언급을 꺼내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게 되면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게 이제 안희정 지사의 판결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막 이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남성들이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합리성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유죄 추정 원칙 같은 게 그런 거죠. 잘못된 구조들이 있으면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전설을 딱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정치라면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원이 정말 유능한 정치인인데 싸움에 능한 장수입니다. 안철수 대표랑 싸우면서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해요. 딱 갈라치게 하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할 때 바퀴 주머니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면 보호해 준다. 이게 전형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김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죠. 전혀 우리 경희대학교 선배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해. 잘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총장 언급은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아주 진짜. 야, 묘하게 이게 합종 연행이 되네. 알겠습니다. 희한하네.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는 또 얘기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난장판 최진봉, 김용민, 이택수, 김병민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유독 광고 쪽에 이 김영민 김엄마가 관심을 많이 보이시네. 그래요. 광고 내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 다 적더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우리도 마세요. 연락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도 좀 불안하네요. 아니 매불쇼만 방송이냐? 여기 스태프들만 네. 여기 스태프들 입만 입이냐? 뭐 이런 얘기를 그 하려고. 가격 후려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서로 다 죽어요. 예. 네, 시사계에 지금 박지훈 때문에 서로 다 죽거든요. 아, 그래요? 가격을 자꾸 후려칩니다. 박지훈이. 출연료가 안 올라. 네. 그 가격 후려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매불쇼 좋겠습니다. 한 번이면 여긴 5번. 그런 거 하지 마. 예. 자 그러면은 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짧게만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책을 내가지고 이게 또 뭐 갑자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들으면서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이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의 입장에서 회고록을 쓴 거잖아요. 네. 본인이 당했던 일, 본인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걸 쓴 거니까 네. 그건 그냥 개인의 생각과 또 주장 또는 뭐 본인의 해명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띄우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데 이거 가지고 이슈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 장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들 또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전체 자기 자서전도 아니에요. 그 특정 시기 본인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이거- 요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냐면 민주당 내에서 뭐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은 요건에 대해서 누가 옹호하고 누가 반기를 드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모양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니 이걸 또 뭐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입장 밝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슨 네. 입장을 밝힙니까? 그냥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건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거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입장 안 밝히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안 밝힐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정치적 비판의 도구로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그 데이터로 정치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이제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MBS 조사라고요. 이제 4개 조사기관이 한 곳에서는 6% 포인트나 올랐어요. 한 번에 한 주에 6% 포인트 오른 건 굉장히 예외적인. 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죠. 근데 주 후반에는 조금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자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자기 방어적으로 왜냐하면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쓴 건데 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거 휘발성이 워낙 강한 네. 이슈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매불쇼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휘발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아무튼 최소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부각되는 건 일단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손해군요. 지지율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상승폭을 억제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체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욱이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재판이 네. 아직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어렵겠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누군가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가장 큰 방증이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되니까 이거를 얘기를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억울해도 참는 게 옳은 일인지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니 정치적으로 왜 손해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데이터로 예,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니까. 잠시 좀 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딴 생각 많이. 그 광고 생각 그만해요. 몇 개 던져줄게.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그 재작년에 이제 가을부터 벌어졌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 조국 전 장관 건이 손해라면 여권에게 총선에 거론만 돼도 굉장히 불이익이다 이러면은 작년 총선에서 그렇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네, 압승했죠. 역대 가장 큰 의석을 확보한 것이고요. 근데 1년 동안에 무슨 큰 진전이나 뭐 사변적 사건이 없었는데도 이번 4.7 선거에서 진 게 조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뭐 합리적인 근거라도 있으면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텐데 네. 그 왜 조국 때문이죠? 그게? 그건 맞네요.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은 네. 문재인 정부 때문이죠. 왜 조국을 끌어들여? 조국은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까 적대시하지 말라며. 왜 적대시해? 아니 패배의 원인을 어쨌거나 갖고 와야 되니까. 조국이 근데 아니라 저는 문재인이다. 그거는 듣고 보면 그래요. 만약 4.7 보궐선거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뭐 2030 젠더 얘기하지만 누가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LH. LH가 막 부르시려고 LH도 부동산이잖아요. 커다란 부동산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뒤에 있다가 아 왜 나 재판도 지금 안 끝났는데 나한테 이 모든 조용히 걸 있었어요. 뒤집어쓰는-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뭐라고 네. 뭐 SNS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된 적도 그건 뭐 없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책이 나와서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도 막 쓰잖아요. 근데 김종민 의원 지난번에 보면 내가 조국이야 내가 막 이런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야, 이거를 그래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청래 의원 정도는 화끈하게 밝히는데 5권 책 샀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무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이슈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에 근거하든 전체적인 국민의 감정으로 보든 이게 민주당에 득은되진 않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형님이 데이터가 있어요? 어제까지 9만 부 찍었고 오늘 6만 부 새로 찍었습니다. 조국의 시간. 총 15만 부. 예. 어마어마하네. 그럼 더 팔리겠네요. 앞으로. 예. 팔리기를 지금 바라시는. 저도 근데 몇번 질문해야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P4G 그리고 G7 회담도 이제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처럼 40% 지지를 호재가 좀 회복을 했고 있는데. 지금 5년 차 1사분기에 전임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30% 초반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20%나 10%였거나 아니면 탄핵돼서 없어진 대통령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조국 전 장관의 자전 때문에 지금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좋은 호재를 지금 얘기해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용민이 형, 이 부분은 어땠어요? 그러면 그 조국 지금 이슈가 광고 뭐 계속 뭐 지금 코미디 하나 쓸게. 진짜 너무하네. 코미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예, 예. 딴 걸로 주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조국 이슈가 이제 많이 부상되면은 네. 그러면 형님 말대로 손해는 안 보더라도 확장성의 제한은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좀 격이 떨어지지만은 아 형이 자질이 부족하지만은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이게 무슨 과연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양반이 예를 들면 현실에서 지금 플레이어로 뛰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입장을 담아서 책으로 낸 정도인데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워낙 높잖아. 네, 그래서 다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좋은 일들이 좀 아니 그럼 덜 빛날 가능성. 난 다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총선에서는 왜 이겼냐 이거야. 조국 바람이 아주 그야말로 홍역처럼 앓고 지나간 그 조국- 시점에 조 전 장관 책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딱 완전히 대립각이 슬쩍 있으니까. 지지율이 좀 탄력을 다시 받는 그건 분위기예요. 정확한 표현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여러 전직 의원들의 막말 파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사태들이 참여정신, 미래통합 제가 이제 고소당했기 때문에 본명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하죠. 한명진 전 의원이 저를 고소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네네. 예, 그런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 이 그럴 수 있겠네. 정치는 누가 잘하나보다는 누가 못하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은 최대한 감추고 좋은 포지티브한 것들을 계속 이슈 파이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에 김모 후보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형 또 그 얘기를 왜 꺼내? 광고를 달라고. 김치 하나 드릴게. 김치. 우리 김치 좋습니다. 김치 좋아요. 김치 하나 갖고 가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이슈가 몇 개 좀 더 있는데 김병민이 지금 종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부르는 데가 너무 많은가 봐. 네, 그래서 앞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밥줄은 저희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김병민 위원은 지금 종편에서 네. 가장 많이 열내는 이슈가 뭡니까 요즘? 요즘이요? 네, 조국 책이죠? 아니에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그 진짜?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아니야. 백신. 에이, 거짓말 얘기하세요. 너무 하시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거의 안 해, 안 거의 안 하는데. 해요. 아 그래요? 거의 안 해요. 아 왜 그래? 아 그것도 사실대로 있다. 얘기하세요. 아까 그
피포주의. 요거 이제 탁현민 행정관. 아, 비서관이 그 평양 얘기하는구나. 너무나도 비판하는 그런 거. 아,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이 멤버 개인적으로 매우 흡족합니다. 고정으로 가 그러면 김용미 여러분께서 이사장하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개런티가 안 맞다면 맞춰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개런티 저 뭔가 협상할 사람은 없어 이 중에. 아, 그래? 네. 이택수 대표님 정도. 아, 그래? 아, 그렇지. 이택수 대표님 저는 정도. 돈을 내고 나오겠어요. 돈을 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